1번 문제부터 자 본인이 해놓은 거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근데 푸는데 몰라서 이제 비워두신 거 있으면 제가 풀 때 나 다음에 저렇게 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풀 때 또 그러면 그렇게 풀어야지. 지금 계속 리사이클 하는데 한 번 손 놓은 게 계속 손 나지면은 지금 어떻게 푸는지 내가 계속 습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하고 똑같이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답을 낼 수 있으면 본인만의 방식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제가 이렇게 풀더라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유추하는 방법론으로 생각하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8월 1일 날 제조공장에 화재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그럼 보험료 납부하면서 자산 처리했다는 건 상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상급 비용 처리했다는 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럼 8월 1일이니까 8월 1일 날 일반 전표를 가보면 우리가 돈 납부하면서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럼 이 성급 비용 처리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일반 전표 자, 12월 31일 날 대변에 성급 비용 지우게 되고 그럼 차변에는 비용 처리할 거 보험료 500번대로 처리를 할 건데 그럼 성급 비용을 취소한다는 건 내년 거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그럼 올해 거 하는 거고 차변에 본유 쓴 건 올해 분을 인식할 거라는 거니까 8, 9, 10, 11, 12 다섯 달이죠. 그럼 다섯 달 동안 그럼 월에 계산하면 1년분이니까 10만 원씩 해서 50만 원이 올해의 보험료다라고 성급 비용이 아니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2번 단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10만 원 과다하여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했던 금액이 결산일 현재까지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럼 이 10만 원은 실제보다 장부상 현금이 10만 원 많았다는 거는 돈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죠. 실제보다 장부가 많았다는 것.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돈이 그럼 부족했다면 현금과 부족을 차변에 썼는지 대면에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썼을 거예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현금과 부족이 차변에 10만 원 썼기 때문에 플러스로 나와 있으니까 얘를 지워줘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현금과 부족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자 결산일까지 못 밝혔는데 부족하다는 거 알았으면 잡손실이라고 먼저 써도 되고 그게 파악이 잘 안 되니까 현금 과부족을 지우기 위해서 10만 원을 쓰고 차변은 비용 자리니까 잡손실이다라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다음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미지급 세금으로,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자비익으로 인식할 것. 자, 그럼 제가 부가가치세 문제는 틀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틀 이야기하는데 그럼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을 쓴다는 건 알겠는데 어느 걸 차변에 쓰고 어느 걸 대변에 쓰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처음 딱 열어요. 열자마자 첫 화면 안에 부가세 대급금이 보일 거예요. 그럼 부가세 대급금이 차변에 있죠. 얘 자리가 차변이라는 거야. 우리 정리하는 건 반대 보내는 거잖아.
그럼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이다라고 위치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이면 차변은 부가세 예수금이겠지. 우리 이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주는 금액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은 2,500만 원이다. 부가세 대급금은 3,500만 원이다. 근데 여기에 전자신고세액 공제가 있대. 그럼 얘는 우리는 자비익으로 처리할 건데 자비익은 수익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수익 자리는 대변이니까 대변의 자비익이다. 금액 10,000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 둘이 차이가 나는 게 차변이 모질하죠. 1,001만 원이 모질하네요. 그럼 이 모질한 만큼은 자 차변 자리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미수금이에요. 대변 자리는 부채잖아.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얘네들 위치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전산이잖아. 컴퓨터에서 알려주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장부에 부가세 대급금이나 부가세 예수금이 꼭 들어가 있는 이유가 매일 매출 전표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자, 다음 4번 2020년 1월 1일 영업권 상각 후 잔액이 400만 원이 있으며 이 영업권은 2018년 1월 초에 취득한 것이다. 회사는 당해년도부터 영업권의 내용 연수를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였다. 단 회계 추정의 변경은 기업 회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가정하며 감가상각 방법은 정해법이고 상각기간 계산 시 매월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한다. 자, 이건 사실 조금 어려운 거네요. 제가 이건지 몰랐네. 자, 보세요. 지금 2018년 1월 1일 날 샀어요. 그럼 몇 번 상각을 했죠? 자, 우리 기존 걸 가지고 하면 얘는 기존 거의 잔존 내용 연수는 10년에서 빼기 우리가 경과한 게 18년 한 번 했고 19년 했고 지금 20년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두 번이죠. 그죠? 그럼 2년을 빼면 잔존 내용 연수는 8년이에요. 자, 이해가시죠? 그럼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니까 앞으로 할 거라는 건데 변경 잔존 내용 연수는 얘가 지금 10년이 아니라 6년으로 바꾼대요. 그럼 6년인데 두 번 했으면 남아있는 게 4년이란 이야기죠. 자, 이해가셨나요? 이해가셨죠? 그럼 지금 우리한테 제시해주는 게 제시해준 금액이 20년도 1월 1일 날 상각한 후에 잔액이 400만 원이라는 건 장부가액을 준 거죠. 그럼 우리 무형 자산 상각비 구할 때 장부가액을 주면 잔존 내용 연수로 나누라 그랬죠. 그럼 지금 장부가액이 400만 원이라고 했고 지금 변경하면 4년이니까 올해 거는 100만 원이란 이야기예요. 올해 거는 100만 원이란 이야기죠. 이해가셨나요? 좀 어렵죠? 이 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상각한 건 상각한 거고 전진법이라는 건 앞으로 얘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걸 8년짜리를 남아있는 걸 4년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전진법은 앞으로 6년 쓰겠다는 게 아니고 총 내용 연수를 10년에서 6년으로 바꾼 거니까 2년 지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소급하는 게 아니고 추정의 변경이라는 건 앞으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정책의 변경이 옛날 거 다 소급하는 거였죠. 추정의 변경은 전진 올해부터 시작한다. 단기초부터.
10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자동 계산 가서 뭐 영업권에 써도 되고 수능 계산해도 되는데 얘 보니까 자동 계산 하고 싶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일반 전표에 입력했다고 보고 자, 계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계산 자료 입력하면 자, 영업권에다가 우리 무형자산 쪽에 판관비의 무형자산에 여기에 방금 계산했던 100만 원을 쓸 거고 자, 그리고 우리 대손 충당금 문제가 5번이 있죠. 자, 이거 그럼 이 대손 충당금 문제가 있으면 제가 항상 어떤 채권을 하는지 외상 매출금 그리고 몇 퍼센트인지 1%. 근데 또 단기 대여금 2%. 자, 그럼 본인이 먼저 1%, 2% 금액을 자, 어디에 들어와도 어떻게 방법 써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에 들어오도록 한번 써보세요. 본인 값 가지고 여기에 금액이 들어오도록. 여기가 자, 아래는 아니죠. 여기 외상 매출금하고 죄송해요. 그리고 아래에 지금 단기 대여금이었죠. 단기 대여금하고 여기 들어오겠죠. 대손 상각 버튼 쓰면 그럼 들어오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대손 상각에서 자, 외상 매출금은 1%면 제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설정할 거죠. 그리고 단기 대여금은 2%니까 100만 원을 설정할 거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이 금액하고 자, 그리고 절대 1% 2%라고 해서 절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반 쓰면 안 되고 금액 확인하든지 적어서 자, 그리고 결산 반영 버튼 누르고 그럼 지금 여기에 금액 들어와 있고 1%가 그리고 여기에 2%가 들어와 있죠. 그렇게 해서 전표 추가하시면 자, 얘도 되겠네요. 자, 다음 633페이지로 갑시다. 633페이지. 자, 이번 회차는 같이 풀어볼게요. 제가 이런 애도 나와요 라고 했던 애들이 집단으로 나왔어요. 자, 첫 번째 1번 당사는 하나은행으로부터 1년 갱신 조건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고 있다. 12월 31일 현재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1696만 5천원이다. 계산 분개를 하시오. 음수로 회계 처리하지 마시오. 자, 그럼 지금 얘는 장부에서 보통 예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부상 잔액은 안 맞겠죠. 근데 지금 계정 과목이 자, 얘 문제는 좀 미스났지만 보통 예금이에요. 그죠? 자산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썼다는 건 대면에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없애려고 그러면 우리는
차변 계정을 마이너스 없을 거면 차변에 이 금액을 써주면 되죠. 보통 예금 1696만 5천원이다라고 써주면 통장 잔액이 다시 올라갈 거예요. 0원으로. 그리고 그 돈만큼 우리는 돈 빌렸으니까 1년 갱신이니까 단기 차입금이다. 하나은행 1696만 5천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우리 그 당좌 차월 때처럼 비슷한 거죠. 당좌 예금에 된 거는 당좌 차월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그것도 우리 전에 문제 풀 때 대변에 계속 그냥 마이너스 되는 거 신경 안 쓰고 당좌 예금을 대변으로 계속 써버린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된 만큼 기말에 한 번에 차변에 써서 얘를 제로로 만들어주고 돈 빌린 거라고 전환시키는 거. 마이너스 된 만큼 돈 빌린 거잖아. 근데 기중에 안 쓰고 기말에 한 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얘는 보통 예금을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계속 이체하면서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 썼다가 기말에 그 마이너스 금액만큼 단기 차입금 쓰고 보통 예금 잔액을 제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게 1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예금에 대한 단기분 경과이자를 회계 처리하시오. 단 월할 계산할 것. 자, 그럼 정기예금의 단기분 경과이자라고 하면 우리는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정기예금이니까. 그래서 이자 수익이 되고 근데 주고받은 거 없으니까 미수 수익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정기예금 2억 원의 가입 기간은 1년이고 이자율 2%, 이자는 만기 때 일시 수령하는 거니까 그럼 올해 거를 계산할 건데 뭐 기간이 올해 거 하고 내년 거하고 딱딱 절반이니까 반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2억 원에 2% 하면 얘는 400만 원이고 그럼 얘의 단기 귀속분은 6달. 그러면 절반이니까 200만 원이 올해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럼 대변에 200만 원이고 차변에도 당연히 200만 원이고 자, 다음 3번. 아래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당초에 할인 발행된 사채의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전표는 하나로 입력할 것. 자, 사채 액면 이자가 30만 원이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15만 254원이에요. 할인 발행이었나 보네요. 자, 수수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전에 우리 결산 이제 이론할 때 그저께였나요?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어제였던 것 같아. 이자. 사채 이자에 대해서 분계 틀 기억하세요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했었죠. 유가증권 평가하면서. 자, 그거 기억나시나요? 문제 풀자고 기억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자, 그게 이거였죠. 차변의 이자 비용, 유효 이자, 대변에 이렇게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는 것, 액면 이자, 그리고 할인 발행이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의 상각액이 이거다라고 했죠. 그럼 제가 이틀을 생각하자고 한 이유가 이자 비용, 보통 예금,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이렇게 되면 지금 첫 번째 줄이 액면 이자 보통 예금으로 30만 원 준 거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15만 254원인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은
45만 254원이 이자 비용인 거죠. 제가 세 개 중에 두 개 값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지금 이거예요. 다음 4번에 자,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 관련 회계 처리하시오. 단 지시된 자료 이외에 감가상각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월할 상각할 것. 자, 차량 운반구고 영업부에 쓰는 거 전기말 상각 누계기 300이고 취득 3천 전년도에 취득했고 정액법이고 5년이고 잔존 가치 없고 우리 바텀틀인데 얘 지금 우리 이 책에서만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죠. 얘 올해 이전에 사서 올해 1년치 정액법이고 잔존 가액 없으니까 5년이면 올해 60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600만 원이 올해 이 차량 홍보의 감가상각비네요. 근데 아래 문제 보니까 뭐 자동결산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자동결산 안 들어갈 거니까 그냥 분계 보면 자, 얘는 자, 자동결산에 600만 원 써도 되고 아니면 수동결산 할 거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영업부 거니까 800번대에 600만 원이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에 짝지로 해서 6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죠. 자. 다음 5번에 기말 재고 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재고액 및 비정상 감모 손실과 관련한 결산 사항을 입력하시오. 자, 그럼 우리는 비정상 감모 손실만 수동 결산을 해줄 거죠. 그럼 우리는 장부상 금액이 1440인데 실사가 1400만 원이니까 40만 원만큼 제품이 줄었네요. 그러면 우리는 5번은 대변의 제품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40만원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40만원 이 분계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에는 항상 실제 재고액, 그럼 실사한 금액을 써주는 거죠.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구분 없이 우리는 실제 재고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계산자료 입력에는 항상 평가 손실이 장부가액 쓰는 거고 감모 손실은 실제 있는 재고를 쓰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나요? 이건 이제 기억나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이제 또 계산 문제 받고 이제 나머지 두 회차 있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제는 완전 새로운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두 회차는 전부 다 우리가 오늘 중에 우리가 풀었던 스타일 타입들만 있지 한 번도 안 푸는 거는 없어요. 심지어는 오늘 거 보시면서 이 생각 가질 거예요. 지금 이 책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얘네들이 리사이클하고 있네 라는 느낌이 이 두 회차 가지고 느낌 드실 거니까 우리 수업 끝나고 두 회차를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면 88회차 풀어보시면 더 느낌 많으실 거예요. 제 마지막 게 88회차인데 지금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는 제가 오랜 기간 거에 대한 100개
그러니까 한 2, 30회차 넘는 양에 대한 수능 결산만 모아놓은 건데 전해드렸던 거 그게 안에서 계속 사이클 돌아요. 그래서 문제은행제, 문제은행제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안에서 나온다 그래도 볼라 그러면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은행이 적당한 크기야지. 너무 크면. 근데 얘 결산은 그렇게 큰 은행이 아닌 게 오늘 푼 거에서도 리사이클된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따 뒤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 했던 거 복습만 잘 하셔도 결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좋은 결과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은 저와 같이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얘는 뭐야?